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한때는 그 사람이 떠난 뒤에 멍하니 휴대폰만 바라봤어요. 언젠가 카톡 알림이 울리겠지. 내가 뭔가 잘못했던 걸까?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을 헤집으면서 혼자 소갈이하고 답답한 마음에 자꾸만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만 맴돌았죠. 당신도 지금 그렇겠죠?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거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정답은 기다림도 구차한 설명도 애원도 아니었어요. 내가 수많은 밤을 지사하며 깨달은 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의외의 곳에 있다는 거였어요. 바로 침묵입니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 조용한 시간이 내 모든 힘을 다시 모으는 응축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된 거죠. 지금 당신은 딱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르면서 누군가가 당신의 존재를 기억해 주길 바라며 시간을 낭비할 건가요? 아니면 그녀가 당신을 떠나보낸 걸 평생 후회하게 만들 진짜 남자가 될 건가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고 깨달은 경험담이자 당신이 그 두 번째 길을 걷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미리 말해두지만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내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 한밤중에 벼락 맞듯 갑자기 찾아오진 않거든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당신의 세상은 1mm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녀는 당신이 무너질 거라고 100% 확신하고 있어요. 문자 폭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감정에 호소하는 장문의 카톡. 그게 바로 그녀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시나리오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바로 그 패배의 공식에 빠져 허우적대죠. 나도 그 공식에 빠져서 무너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내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고 결국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 끔찍한 느낌. 그 순간 그녀가 느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 나는 아직 이 남자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구나. 그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꼴이죠. 저는 그 시나리오를 찢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예상한 대로 무너지지 않기로. 무조건 침묵했죠. 하지만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역이었고 빼앗겼던 내 에너지를 되찾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약함이나 회피라고 오해하지만 천만에요. 진짜 침묵 속에는 어떤 말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고 에너지를 통제하는 능력의 첫걸음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 지긋지긋한 공식에서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그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잔인한 심리 게임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그 상태, 그 침묵이 바로 그녀를 가장 근본적으로 흔드는 지점입니다. 왜냐고요? 그게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침묵이 그녀가 스스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이별을 통보했을 때 그녀는 당신의 반응을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번은 시뮬레이션 했을 겁니다. 눈물, 분노, 매달림, 혹은 하다못해 차가운 비난까지도요. 그녀는 폭풍우를 예상했고 그 혼돈 속에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뭘 줬죠?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뿐이었죠. 이 예상치 못한 평온함이 그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겁니다. 당신의 침묵은 거대한 거울과 같아요. 당신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그녀는 더 이상 당신 탓을 하거나 상황을 어지럽히며 자신의 선택에서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 거울 앞에는
오직 그녀 자신과 그녀의 선택만이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는 거죠. 방해받거나 산만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내린 결정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궁금해지는 거예요. 당신이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서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든 티를 내서도 아닌 그저 흔적도 없이 당신의 세상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던 남자가 이제는 단 한 톨의 관심도 주지 않는다는 그 극명한 차이. 그 간극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견딜 수 없는 의문과 고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침묵은 빈 공간을 만듭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그 빈 공간을 뭐로든 채우려고 하죠. 당신이 침묵으로 만들어낸 그 고요한 공간 안에서 그녀의 의심들이 씨앗처럼 자라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중요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착각했던 건가? 내 감정에 대해 완전히 오판한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당신이 던진 게 아니에요. 당신의 침묵이 그녀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든 질문들이죠. 그래서 갑자기 역할이 뒤바뀝니다. 당신이 그녀의 관심을 쫓는 게 아니라 이제 그녀가 당신의 침묵의 의미를 필사적으로 찾게 되는 거죠. 내 세계에 아직도 자신의 자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어떻게든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더 큰 무언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침묵을 지키라고 해서 그냥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걸 억지로 참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감정 통제가 아니라 감정 억압이에요. 언젠가 터져버릴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과 같죠. 이건 감정 통제의 기술, 즉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정 통제란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로봇처럼 모든 걸 억누르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진짜 감정 통제란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가장 높은 단계의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따라 반사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남자들은 감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얼마나 쉽게 조종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죠. 그녀가 무심코 던진 단 한마디, 새벽에 온 짜라는 카톡 한 통, 혹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듯한 SNS 스토리 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서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감정이 폭발하죠. 분노, 상처, 절박함, 질투. 바로 이게 그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반응하는 순간 그녀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 내 손아귀에 있구나. 그녀가 당신의 반응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녀가 당신 마음 상태에 조종관을 쥐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감정이 그녀의 손에 조종당하면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도 전부 그녀의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쉽게 자극받는 남자는 쉽게 부서지는 남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기분과 감정이 특정 상황이나 누군가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그건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 통제를 배우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파도가 몰아친다고 해서 바다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잖아요. 당신 안에 그 바다처럼 깊고 안정된 중심을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당신은 결국 당신의 인생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화나고 억울하고 슬픈 감정이 밀려올 때 무조건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 감정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겠다. 이게 진짜 남자가 되는 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순간부터 당신이 기다리던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앞서 말했죠. 그녀는 당신이 감정의 노예가 되길 기대한다고. 그건 마치 그녀가 당신을 조종하는 줄을 쥐고 있는 꼭두각시 연극과 같아요. 그녀가 줄을 당기면, 무시하면 당신은 안다라고, 그녀가 줄을 놓으면 살짝 관심을 보이면 당신은 기뻐하고, 그녀가 줄을 흔들면, 다른 남자를 암시하면 당신은 분노에 차서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녀가 그 모든 줄의 움직임과 당신의 반응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즐기고 심지어 기대하기까지 하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연극 무대 위에서 평생 내려오지 못해요. 반응하는데 중독돼 버리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 진짜라고 굳게 믿지만 사실 그 모든 반응은 그녀가 써놓은 각본대로 움직여주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각본을 찢어버리고 무대에서 내려올 겁니다. 주변이 다 흔들려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남자가 되는 거죠. 이 남자는 달라요. 어쩌면 위험하게까지 느껴지죠. 왜냐하면 위협을 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도 싸우지도 쫓아가지도 않아요. 그의 차분함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선택이자 상대방을 완벽하게 무장 해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죠. 드라마 대신 침묵으로, 당황 대신 존재감으로, 감정 대신 논리로 대응하는 남자. 이런 남자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남자가 되는 순간 당신은 그 시끄러운 감정의 소음 너머로 올라서는 겁니다. 그녀는 싸움을 기대했고 혼란을 원했고 당신의 눈물과 분노, 절박함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모든 예상과 정반대인 평온함을 줬죠. 그녀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당신을 읽을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녀에게 읽을 수 없는 존재, 하나의 미스터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해요. 당신이 예측 가능하게 반응하면 그녀는 게임의 룰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상황을 통제할지, 당신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훤히 보이죠. 하지만 당신이 아예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당신이라는 감정의 현실에서 감독 자리로부터 밀려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통제권, 그 예측 불가능함이 그녀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힘은 커집니다. 이건 그녀에게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드디어 나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녀에게로 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이제 그녀라는 연극의 배우가 아니라 당신 인생이라는 영화의 감독이 된 겁니다. 세상 모든 가치 있는 것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마케팅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뇌에 깊숙이 각인된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한정판 스니커즈에 열광하고 예약 없이는 갈 수 없는 식당을 갈망하죠. 왜냐하면 희소성은 곧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별 후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스스로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열려있는 편의점의 1+1 행사 상품으로 만들어버리죠. 바로 이 지점에서 처참하게 실패하는 겁니다. 절박해지고 쫓아가고 의미 없는 메시지를 보내고 술에 취해 전화하고 과도하게 사과하고
또 다른 기회를 애원하며 이미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려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헐값에 팔아넘기는 감정의 파격 세일을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그녀가 속으로 믿고 있던 의심을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꼴이 됩니다. 역시 이 남자는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떠난 게 정말 잘한 일이구나. 그녀는 힘을 갖고 당신은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에 당신 스스로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당신의 그 모든 애원은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일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멈출 때, 침묵할 때, 그녀에게 그 어떤 감정에 찌꺼기도 주지 않을 때 상황은 180도 뒤집힙니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늘 그 자리에 있던 편의점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고 사라져버린 것과 같죠. 전화기 옆에 앉아 그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새로 고침하며 작은 신호라도 기다리는 남자가 아니라 속을 알 수 없는 하나의 미스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스터리는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당신 사용 설명서는 이제 그냥 폐지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더 이상 예측할 수 없고 당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차단되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연락이 없지? 진짜로 나를 신경 썼던 거 맞나? 설마 벌써 나를 잊었나? 이게 바로 당신의 행동이 아닌 당신의 부재를 통해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하는 역심리의 법칙,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말로 그녀를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질투를 유발하려고 애쓰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유치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죠. 당신은 그냥 사라졌을 뿐입니다. 닿을 수 없게 거리를 둔 채로. 그리고 그 침묵과 부재가 그 어떤 존재감보다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더 크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마 자존심 싸움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며칠 버티다 연락 오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여유를 부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당신의 프로필 사진은 그대로인데 새로운 스토리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냈어야 할 장문의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 기록도 없습니다. 완벽한 고요, 이 그 고요함이 그녀의 예상을 깨뜨리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혐오합니다. 이야기 속에 빈칸이 생기는 걸 참지 못하죠. 그래서 당신이 침묵으로 만든 그 거대한 빈칸을 그녀는 스스로의 상상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인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녀가 그 빈칸에 채워 넣는 상상은 당신이 슬퍼하며 폐인처럼 지내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더 잘 지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하죠. 아마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남자였다고, 자신이 당신의 진짜 가치를 몰라봤을지도 모른다고 믿게 됩니다. 어쩌면 이미 새로운 누군가를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녀가 당신 인생에서 그저 스쳐 지나간 한 챕터였을 뿐이고 이야기는 이미 그녀 없이도 멋지게 흘러가고 있다는 끔찍한 두려움. 그런데 이 모든 걸 당신이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릴 필요도, 의미심장한 힌트를 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고요?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사진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세상에서 관심은 곧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관심이 0이 되는 순간 그녀가 가졌던 확신도 함께 0으로 수렴하는 거죠. 당신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은 조용하지만 아주 공격적으로 자라나 결국에는 뼈아픈 후회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게임의 가장 아이러니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 모든 것들, 침묵, 감정 통제, 희소성의 법칙,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그녀를 되찾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는 순간 그 즉시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의 그 미세한 의도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이유가 그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함이라면, 당신이 헬스장에 가는 이유가 더 멋있어져서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당신의 그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여전히 그녀가 있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힘이 아니라 더 교묘하게 포장된 집착일 뿐이죠. 당신은 여전히 그녀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겁니다. 진짜 변화는, 진짜 승리는 당신이 이 모든 걸 진짜로 놓아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그녀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녀가 후회하든 말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모든 행동의 이유가 그녀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후회는 그녀가 당신을 거절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한때 자신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이제는 자신이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그 끔찍한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이 모든 건 당신이 더 필사적으로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한 거죠. 드라마도 분노도 애원도 없이 그저 무관심으로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간 겁니다. 아무런 선언도 마지막 인사도 없이 오직 거리와 성장, 그리고 침묵만을 남긴 채로요. 이제 당신이 잠 못 이루며 그녀의 SNS를 훔쳐보는 게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옛날 프로필 사진을 들여다보며 예전 메시지를 다시 읽고 있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를 놓친 걸까? 하고 말이죠. 당신이 엄청난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평생 이해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전략, 완전한 철수를 통한 자기 가치의 증명이라는 전략을 당신이 완벽하게 마스터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녀를 이기기 위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당신 자신을 되찾는 전쟁입니다. 자, 이제 진짜 남자의 세계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고통, 그 지긋지긋한 단어 말입니다. 이별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당신을 딱 두 가지 길로 이끕니다.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혹은 당신을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다시 세우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가슴 아픔을 통해 성장하는 남자는 단순히 과거를 잊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즐거움, 예를 들어 술이나 가벼운 만남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난 괜찮아 하면서 아프지 않은 다 아는 척 허세를 부리지도 않아요. 아니요. 그는 그 아픔을 온몸으로 정면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아픔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죠. 오히려 그 아픔이 자신을 날카롭게 다듬는 숫돌이 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고통은 당신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한 남자가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가장 예리한 칼날이 됩니다. 그 칼날은 당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약점들을 베어내고 모든 불안과 의존성, 그리고 그녀에 대한 헛된 환상을 남김없이 드러내죠. 그리고 그 벌거벗겨진 듯한 드러남이야말로 진정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신에게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명확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나약했구나. 내가 내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었구나 하는 뼈아픈 깨달음 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고통에서 도망치려 합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 의미 없는 영상들을 스크롤링하고 가벼운 관심에 빠져들며 어떻게든 이 감각을 마비시키려 하죠. 하지만 그렇게 도망치는 데 쓴 모든 시간은 당신이 될 수 있었던 더 위대한 남자로부터 훔쳐온 시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루지 않은 고통은 당신을 그 자리에 영원히 정체시킬 뿐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이 고통을 연료로 바꾸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일어나는 남자는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맞서고 그 에너지를 조용히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는 복수를 찾지 않아요. 그는 부활을 추구합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 5분 더 자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벌떡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고통이 만들어낸 규율입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이 찢어질 듯 아파도 한 번 더 들어 올리는 것. 그게 바로 가슴 아픔이 만들어낸 강인함입니다. 당신이 읽는 책 한 권, 당신이 버는 돈 한 푼, 당신이 익히는 기술 하나하나가 모두 그 고통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지는 성체와 같습니다. 그는 원한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이 고통을 통과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묵묵히 자신의 성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인스타그램에 굳이 과시하듯 올릴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나 이렇게 변했어 라고 떠벌릴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느낄 겁니다. 그녀도 결국 뒤돌아봤을 때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도 그녀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녀가 떠났을 때의 당신은 특정 버전의 남자였겠지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요. 더 날카롭고 더 고요하며 더 자신의 목적에 집중하고 그녀의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당신이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건 그녀가 후회하게 만들려고 치밀하게 계산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그녀로부터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에게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성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지, 네가 뭘 잃었는지 한번 봐라 하면서 말이죠.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어쩌면 그녀가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녀를 다시 잡으려는 욕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은 절대 무너진 채로 머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 안에는 상상 이상의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고통은 당신을 벌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그 숨겨진 힘을 일깨워주기 위해 온 겁니다. 드디어 당신 스스로 일어서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녀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도 아니에요. 오직 거울 앞에 선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이 되어야 할 그 내면의 전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녀는 당신의 삶에서 무의미해집니다. 그녀를 미워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때 그녀에게 필요했고 그녀에게 휘둘리던 그 남자, 그 과거의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 과거의 당신은 고통의 불 속에서 죽었고 그 불길 속에서 새로이 태어난 건 마무리를 갈구하며 매달리던 남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 장을 닫고 새로운 챕터를 시작한 진짜 강인한 남자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는 그녀에 의해 쓰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내려가는 작가이자 주인공이 된 겁니다. 분리의 힘.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차가워지는 것 혹은 감정을 끄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상처받지 않은 척하거나 마치 로봇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분리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방어막일 뿐이죠. 제가 말하는 분리의 힘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입니다. 그건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 에너지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되찾고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정신과 감정 상태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당신을 벌주려고 분리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고 다시 세우고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분리하는 겁니다. 사실 그녀가 당신의 관심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여전히 갖고 있는 한 그녀는 당신의 힘의 일부를 계속해서 쥐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 목적 사이에서 분열된 남자는 절대 자신의 온전한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녀가 당신의 머릿속에 계속 존재하면 당신의 에너지와 사고는 끊임없이 그녀를 향해 새어나가고 결국 당신은 가장 중요한 당신 자신에게 투자할 힘을 잃게 됩니다. 진짜 분리는 관심 없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심으로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의 SNS를 확인하지 않는 건 억지로 참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궁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당신의 성장한 모습을 그녀가 보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녀에게 후회라는 감정을 심어주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초점이 그녀가 아닌 완전히 내 안으로 향했으니까요. 당신의 인정은 더 이상 외부의 시선이나 그녀의 반응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 당신이 자신에게 지키는 약속, 당신이 침묵을 힘으로 바꾼 그 과정 속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분리를 가장 매력적인 무기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쫓지 않으면 세상이 당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역설적으로 가장 매혹적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해요. 걷는 모습이 달라지고 말은 더 적게 해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하게 되죠. 누구에게도 뭔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도, 세상에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말이죠. 그저 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녀도 느끼게 될 거예요. 한때 그녀 주위를 맴돌던 남자가 이제는 그녀의 중력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한때 그녀를 세상의 중심에 두던 남자가 이제는 자기 자신의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러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녀는 감정의 끈이 끊어진 것을 느끼고 그 침묵은 더 이상 기다림의 게임이 아니라 건널 수 없는 벽이자 당신의 단단한 경계가 되는 거죠. 원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위대한 성장의 결과로 말입니다. 이제 그녀가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녀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쥐고 계속 당신의 흔적을 찾아 스크롤하는 쪽이 되는 거죠. 그녀가 답을 찾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분리의 역설이에요. 당신이 더 이상 그녀가 당신을 잃은 걸 후회하길 신경 쓰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그녀가 후회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힘을 찾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일시적인 감정이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구적인 평화와 자기 존중을 위해서 말이죠. 진짜 분리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세상에 알리지 않아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에요. 당신의 일상 속에, 꾸준한 생활 습관 속에, 그리고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단단한 태도 속에 살아있죠. 이런 에너지를 갖춘 남자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과시적인 게시물을 올릴 필요도, 자신의 성장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한 걸음씩 그 에너지를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매 걸음마다 그녀에게 필요했고 그녀에게 매달리던 소년의 모습에서 이제는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진정한 남자에게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당신이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당신을 떠난 걸 후회하는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순간이 바로 그녀가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삶을 방해하거나 되돌아가게 하는 우회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이끌어주는 어쩌면 필요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의도와 일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불안함이나 집착의 에너지가 아니라 고요하고 단단한 자신감의 에너지로 채워지는 거죠. 사람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당신이 애써 자신을 보이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세상이 당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존중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느끼는 건 당신이 억지로 자신을 과시하려 애써서가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분리의 힘이고 자신을 완벽하게 다스린 남자의 고요함이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아우라가 됩니다. 어떤 침묵은 비명보다 더 크게 들린다고 했죠. 그리고 그 침묵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반응 없는 존재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냉담한 태도 효과입니다. 무관심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완전히 다스려서 그녀가 결국 당신에게 연락을 해오거나 혹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을 때도 그 어떤 감정적인 흔들림 없이 오직 차분함만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꽃도 열기도 그녀가 집착할 만한 단 한 조각의 감정조차 없이 단지 한마디 없이도 모든 것을 말해주는 중립적인 존재감.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한 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가끔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을 때를, 혹은 그녀가 그냥 안부나 확인하려고, 혹은 어떤 핑계를 대서 연락해왔을 때를 말입니다. 그녀가 은밀히 기다리던 순간이죠. 당신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서 아주 작은 감정의 흔적이라도 찾으려 할 겁니다. 당신이 아직도 그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당신의 그 완벽한 침묵 뒤에 여전히 그녀가 당신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당신의 눈이 빛나길 바라거나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어색해하거나 아니면 너무 자신만만하고 시끄럽게 뭔가를 증명하려 하길 바랄 겁니다. 하지만 진짜로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낸 남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이 더듬거리지도 않고 억지로 멋있어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마치 아이들처럼 힘겨루게 하듯 그녀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걸 해냅니다. 그는 평온함을 줍니다. 그 순간 그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도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 너는 내 삶의 일부가 아니야. 이 강력한 메시지가 어떤 말보다도 크게 울려 퍼지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처음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저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내고 싶기도 했고, 문자 수십 통을 보내고 싶기도 했고, 다시 한번 내 모든 마음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죠.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답이 아니구나. 상대방이 아무리 옛날에 나에게 전부였던 사람이었다 해도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내가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차분해졌고 어쩔 수 없이 상대와 말할 일이 생길 때도 조심스럽게 감정을 딱 잘라냈죠. 왜 이렇게 무심해? 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그녀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더라고요. 내가 화를 내거나 질투를 하면
그녀는 내가 아직도 그 관계에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너무나 담담하니까 오히려 그녀가 당황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다 끝냈구나 하는 그 침묵이 무슨 말보다 크게 들렸던 거죠. 내 시간도, 내 관심도, 내 에너지조차 이제 그녀에게 더는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사실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남긴 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깨닫는 순간. 그건 폭풍 같은 이별이나 싸움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거든요.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당신이 그녀의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그 침묵 속에 홀로 남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냉담 효과입니다. 거절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별의 완성. 당신 안에 살던 남자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순간이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복수가 아니라 온전한 성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가 저를 보게 될 때 제가 두려워하던 감정들, 그리움, 분노, 질투, 대신에 오히려 낯선 사람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다치게 하려고 하거나 다시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신경도 안 쓴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게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치유가 깊어질수록 저는 어느 순간 화도 사라지고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고 휴대폰을 매번 확인하지도 않게 됐습니다. 혹시 연락 왔을까 하면서 조마조마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다시 만난다면 뭐라고 할까? 머릿속으로 그 대사를 반복하는 것도 끝났죠. 그게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진짜 무관심은 차갑게 행동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난 신경 안 써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좀 봐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복수를 위해 연락을 끊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억지로 감추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무관심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나서 처음으로 그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순간, 그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그 사람은 내 머릿속에서 강제로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뛰어넘은 겁니다. 내 미래 계획에도 그녀는 더 이상 자리 잡지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우면서 결국 내가 중요해졌다는 뜻이지요. 남의 시선이나 과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지 아니면 그저 무너져 내릴지 결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처음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걸 감추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스스로를 다잡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려고 노력했죠.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마다 오늘도 포기하지 말자. 다짐하는 게 제 방식이었고 운동하면서 내 몸이 아플 때마다 이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고 돈을 벌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다 제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차곡차곡 쌓여갔고 주변 사람들도 저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다시 저의 모습을 볼 때는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네 하는 표정을 짓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녀는 알게 된 겁니다. 그녀는 이미 지나간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이 진짜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제 중심이 확실히 잡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결국 제가 원했던 평화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이고 남들이 쉽게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제 안에서 찾은 힘과 평화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녀의 이름이 더 이상 내 마음속 독백에서조차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는 순간, 아무 억지로 밀어낸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멀리 진화해서 예전의 그녀가 내 삶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겁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이름이 유령처럼 떠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저처럼 이별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오직 자신을 돌보세요. 그 침묵 속에 숨겨진 힘을 믿어보세요. 그게 바로 진짜 성장이고 진짜 자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가 내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순간이 오면 그게 진짜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 독백에서조차 그녀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 억지로 밀어낸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멀리 진화해서 예전의 그녀가 내 삶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겁니다. 이름이 언급되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녀가 누구랑 있는지 뭘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혹시 날 그리워할까 후회할까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죠. 심지어 그녀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지 여부도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초점이 완전히 내 성장과 내 임무, 내 평화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냥 배경이 됐을 뿐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변화가 일어나면 내 안에서 무언가 딱 맞춰지듯 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더 이상 과거의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도 않고 기억되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아갈 방향만 남았죠. 그녀가 돌아올 수도 있고 연락할 수도 있고 다시 상황을 살펴보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관심이라는 감정이 그녀에게서 모든 힘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큰 소리로 세상에 선언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침묵 속에서 저는 거리를 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완벽하게 치유되었죠. 이제 내 삶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나를 떠난 누군가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이제는 반응하며 살지 않아요. 그 내면의 평화에서 세상을 마주하면 세상이 내 편으로 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존중을 받게 되죠. 사람들이 나를 느끼는 건 내가 보이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더 이상 보이려고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분리의 힘이고 자신을 다스린 남자의 고요함입니다. 그녀는 결코 내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챕터였고 선생님이었으며 나의 약점과 감정적 의존, 외부의 인정 욕구를 비춰주는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챕터는 끝났고 내가 그걸 닫은 건 분노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 때문이에요. 그녀는 내 미래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내 깨달음이었죠.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고통에서가 아니라 힘에서. 그녀가 내가 어떤 걸 잃었는지 깨달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내 목적과 평화, 그리고 발전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른다 해도 나는 듣지 못할 겁니다. 귀가 닫혀서가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중요한 것들로 너무 꽉 차 있어서 말이죠. 그게 바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복수도 후회도 아닌 무관심, 조용하고 온전하며 흔들리지 않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나는 단순히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되어야 할 그 남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실 그녀가 떠난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녀는 결코 나의 목표였던 게 아니었어. 진짜 목표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쫓아다니고, 그만 기대하고, 그만 기다리세요. 대신에 규율을 선택하세요. 목적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침묵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작은 불씨라도 지폈다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세요. 단지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아직도 아픔 속에서 길을 잃은 수많은 형제들에게 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이 채널을 응원하는 건 나뿐만 아니라 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모든 남자 형제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다 읽었다면 댓글에 파워라고 남겨주세요. 누가 진짜로 일어날 준비가 된 사람인지 알고 싶거든요.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헤매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봐줘서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